교재는 475. 짝꿍 어디 갔어? 자, 이번에는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는 우리 내용의 기본 틀이 우리가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들이에요. 그럼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한 걸 우리가 세법에서 비용으로 지금 인정 안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인정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어서 이제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기본 골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조세에 대해서 보면 이 조세 중에 보유세랑 관련된 거 있죠. 우리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거 그런 거는 우리는 얘는 송금으로 인정을 할 거예요. 송금으로. 얘는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면 인정하니까 아무런 조정할 거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소득과 관련된 세금 있죠. 우리 법인세라든지 법인세 지방소득세라든지 법인세 농특세라든지 이런 거는 소득과 관련된 거는 우리는 첫 조정했던 게 법인세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거는 우리는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해 버릴 거예요. 그럼 이 세금은 국가가 가져갔죠. 그래서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할 거예요. 기타 사회 유출로. 자, 그리고 제가 칸을 없애보니까 취득세가 있어요. 취득세가. 자, 취득세는 우리 토지 등의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얘는 송금 불산입으로 하는데 중요한 건 결국은 인정할 건데 지금 송금 불산입이고 나중에 우리가 처분하면서 추인할 거잖아. 그래서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으로 처리할 거예요. 근데 토지 말고 우리 감가상각하는 자산인 고정자산의 취득세인 경우에는 이때는 여기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에서 여기에서 취급을 안 해요. 취급 안 할 거예요. 얘는 나중에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에서 상각에서 얘를 즉시 상각 의제라는 걸로 해서 감가상각 한도 계산해서 거기에서 비용 인정한다 안 한다로 처리할 거예요. 세금과 공과 처리했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세법은 개념 과목 관심 없어요. 감가상각비든 세금과 공과든 얘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한 건 다 감가상각으로 다 끌어서 한도 아니면 그래 그 비용 다 인정해 줄게. 한도 넘어가면 이 한도 초과야 이렇게 처리할 거라서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이게 우리 첫 번째 우리 세금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교재에 우리 적혀 있는 이제 송금 인정 조세에 당해 인정하는 게 이제 인지세, 인지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우리 세금처럼 공과금처럼 우리가 원래 세금은 뭐 납부를 그 등록을 신청을 하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돈 수납하는 건 따로 있어서 그 돈 주고 인지를 사서 그걸 붙여가지고 납부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세금 성격인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는 인정해 줄 거고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뭐 이런 건 보유세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 원가에 가산하여 차후 송금 인정되는 게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송금불산이 원가에 가산한다는 건 비용 인정 안 했다가 나중에 추인하면서 비용 인정해 줄 거. 자, 그리고 우리 송금 인정되지 않는 조세 적혀 있죠. 거기에 법인세,
뭐 그리고 그 법인세 및 그에 관한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적혀 있죠. 소득세와 관련된 건 송금물산이 기타 사유일출 처리할 거라 그랬어요. 다음 부가가치세 매입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회계 처리할 때도 개정 과목 뭐라고 하죠? 부가세 대급금 자산 처리하잖아. 돌아올 거니까. 그걸 비용 처리했다는 거야. 당연히 인정하면 안 되지. 그죠? 그리고 우리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거는 우리 원래 송금으로 인정 안 되는 거고 법인세하고 같이 기속 붙어 있을 거예요. 자, 4번에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적혀 있죠. 가산세라는 글자는 벌금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벌금 성격인데 얘를 비용 인정하면 세금이 20%안 나오게 되겠죠. 벌금에. 그럼 징벌 효과가 감소되니까 얘는 그냥 통째로 비용을 인정 안 해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그 아래에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보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산이고 돌아오는 거니까 그냥 송금불산입으로 비용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래에 부가가치세법상에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내용이 있죠.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 구제의 특성상 불공제인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의무불이행으로 불공제인 게 있어요. 그럼 부가가치 특성상 본래 안 되는 게 우리는 영수증 받은 거는 당연히 안 되죠. 저게 진빙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면세 사업 관련,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운용 수용용차 구입 유지 임차, 접대비 관련, 그리고 간주 임대료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죠. 부가가치세법이 이렇게 규정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접대비라고 비용도 매입세액을 같이 쓰면 다 인정할 거고 전부 다 인정하는데 그 아래 별표에 자산의 취득원가의 포함이나 자본적 지출 해당분은 자산으로 하고 추후에 송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즉시 송금 인정하는 것도 있고 지금 그게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처럼 이런 거 있죠. 토지랑 관련된 것들은 토지라고 처리하도록 송금불산임 해뒀다가 뭐 나중에 비용 인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금계산서 제대로 발행 안 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의무불이행한 거에 대한 것들은 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거는 그냥 그 부가가치세는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이제 공과금이라고 있는데 자, 공과금은 우리 이제 세금 말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들이 있죠. 그걸 공과금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이 공과금 중에 우리가 두 개 기억해야 될 게 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개발 부담금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공과금 중에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개발 부담금은 우리 부동산 개발 같은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럼 우리 부동산 개발에 인해서 우리가 개발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내는 거예요. 부담금도 내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법인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건 좀 부동산 특이의 우려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결국은 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납부할 때는 송금으로 인정 안 하는데 중요한 건 추후에 개발이 완료되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유보 발생으로 소득 처분을 해둘 거예요. 유보 발생으로. 얘는 추후 개발 완료 시 할 거고. 다음 우리 교통유발 부담금. 자, 우리 교통유발 부담금 본 적 있나요? 회사 다니면 웬만하면 다 보죠. 이건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앞이 이 건물 때문에 도로 교통이 혼잡해진다고 해서 건물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건물 관리실에서 사용 면적별로 나누기 n분의 1에서 얼마씩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금이죠. 얘는 그냥 송금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나오면 그냥 송금 인정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업종이 폐기물이 나오는 업종인 곳 있죠. 그러면 그걸 수거해 가서 그 폐기물을 없애는 때에도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그 업종인 사업자한테 부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병원 가면 알코올 솜이나 주사기 바늘 넣는 봉지가 해골 막혀 있는 거 따로 있죠. 그럼 그걸 수거해 가서 그걸 없애버리는 또 다른 작업들이 공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업종 나오는데 그건 우리 잘못한 거 아니죠. 그래서 얘는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폐수 배출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글자가 좀 비슷하죠. 폐자하고 부담금이 있으니까 폐수 배출 부담금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한강에 폐수 배출하면 잘못해서 우리 별과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할 거예요. 폐수 배출 부담금은. 자, 그리고 우리 교재 아래에 우리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 처분비라고 적혀 있죠. 자, 뭐 아래 조합회비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 회계 때 이야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업종과 관련 있는 일반 회비는 세금과 공과고 특별회비는 기부금이니까 기부금 쪽에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보내버릴 거예요.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이걸 우리 주무관청에 등록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부금으로 볼 거니까 그 아래에 벌과금 등 사례 적혀 있죠. 좌측은 송금불산입, 우측은 송금산입 비용으로 인정하는 거. 그럼 좌측하고 우측을 여러분들이 쑥 한번 훑어봤을 때 제일 큰 차이점이 좌측에는 가산금이나 가산세 같은 가산자가 붙어 있고 우측에는 송금산입하는 건 연체자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럼 글자 특징 보이시나요? 가산이라는 글자와 연체료라는 글자. 가산세는 벌금 성격. 벌금 성격이고 얘는 이자 성격. 그럼 이자 성격은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 벌금 성격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할 거고.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가산세가 있고 연체료가 있어요. 그럼 연체료는 송금 인정, 가산금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산재보험도 있고 전부 다 가산세하고 연체료가 있어요. 그럼 전부 다 우리는 가산자 붙은 건 송금 불산입, 얘는 송금 산입. 근데 한국전력 이 나쁜 놈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연체 가산금이라는. 한국전력에서만 쓰고 있는 참 나쁜 놈들인데 바꿀 때도 됐는데 그냥 꿋꿋하게 나가요. 조금 아는 사람들이 가산자 붙으면 벌금이라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려고. 얘는 연체료예요. 그래서 송금 산입 시켜줄 거예요. 한국전력 그 같은 거.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없는 것 중에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실 게 증자 관련 재비용들 있죠. 우리가 증자하면서도 우리가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증자 재비용은 우리가 회계 처리는 뭘로 해야 되죠? 원래 회계 처리는 이 증자 재비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차금에 가산하거나 주식 발행 초과금에 그러면서 차감해야 되죠.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세법도 생각이 똑같아요. 그럼 얘 성격들은 뭐죠?
자본이죠. 그럼 세법도 그렇고 회계도 그렇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법도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상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법과 법인세법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 자본은 상법이야. 대다수로 다 가지고 왔는데 장부에 이걸 세금과목과로 처리했다는 거야.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걸로 처리한 것만 불러올 거니까. 증자재 비용을 세금과목과로 처리했다면 장부에는 세금과목과 처리했고 세법은 자본 원화죠. 그러면 차이가 한쪽이라 자본을 건드렸죠. 그러면 이때는 자 우리는 송금 불산입인데 소득 처분을 기타로 해줘야 되죠. 기타. 어차피 자본을 줄이는 건 똑같아요. 비용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자본이 줄어드는 건 똑같은 거지만 얘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그냥 세금이에요. 그래서 얘는 송금으로 인정해 줄 거예요. 송금으로. 증권거래세는 그냥 송금으로 인정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개인 지출, 개인 관련, 개인 하지 말고 사적 우리 세금을 우리 회사가 대납해 주는 거 있죠. 대납하면 귀속자에게 우리가 과세할 거예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주주거 우리가 세금 대신 내주면 배당, 대표이사 거 대신 내주면 상여,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주차 위반 과태료, 이건 소득처분이 뭐죠? 주차 위반 과태료 당연히 벌금이니까 송금불산에 말 거잖아. 그 과태료 누가 가져가? 국가가 가져가니까 추가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타 사유유출로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는 뭐가 전제가 깔려 있냐면 업무하고 관련 있게 사용했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주차 위반 과태료 하면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유출을 할 건데 직원이 개인적으로 타다가 과속 위반했거나 주차 위반해가지고 딱지 끊고 하면 그거는 송금 불산입 그 귀속자 그 운전한 사람한테 할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걔가 우리 업무와 관련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거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다 기억하시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477페이지에 세금과 공과금 조정명세서 봅시다. 컴퓨터에서는 9200번.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클릭하고 자, 서식은 매우 간단해요. 자, 첫 시작은 불러오기를 할 건데 만약에 과목 추가 한번 클릭해 보시면 세금과 공과금 말고 다른 계정 과목도 불러올 거라고 하면 아래에 F2번 눌러서 같이 써주면 돼요. 만약에 잡손실이나 아니면 벌과금 등이다 이런 식으로 계정화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써서 불러오면 돼요. 자, 첫 시작은 불러오기에서 엔터 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쭉 불러와지죠. 그럼 왼쪽 보시면 세금과 공과금 800번, 500번 이런 거 쓴 것들이 쭉 불러와지는 거예요. 다 날짜 순대로 불러와졌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송금불산이만 표기 클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얘 그냥 하면 입력할 때마다 왼쪽으로 막 넘어가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할 건 아래쪽에 보시면 0번 송금산입, 1번 송금불산이 적혀 있는데 송금불산이만 찾아서 1번 클릭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럼 자, 이거 가지고 내용을 보면 자, 교통유발 부담금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럼 송금 인정해야지. 문제 없으니까 넘어가고
국민연금 회사 납부, 우리 회사 부담분, 이거 직원들 국민연금 지원해주면서 세금과금 까는데 비용 인정 안 해주면 우리 회사 누가 해주고 싶겠어? 송금 인정해주겠죠. 재산세 납부, 이건 보유세에 관련된 거죠. 송금 인정할 거고, 상장회사 협회비, 우리 회사 상장회사 하면 당연히 업무와 관련이 있는 우리 그 협회비죠. 그래서 우리 비용 인정해 줄 거고, 자, 지방소득세, 그냥 지방소득세 적혀 있으면 얘는 우리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예요. 그래서 얘는 1번으로서 송금불산입. 주차위반 과태료 벌금이죠. 송금불산입. 인지구입대금, 얘는 인지는 세금 성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고. 폐수배출부담금, 폐수 배출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송금불산입. 납품기일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이자예요. 그래서 얘는 송금 인정할 거고, 산재보험 가산금 연체료, 이 중에 가산자는 벌금이니까 안 되고, 얘 연체는 되고, 재산세 납부한 거 보유세죠. 문제 없고, 건강보험료 가산금, 가산금이네요. 안 되고, 종합부동산세 납부, 얘는 보유세죠. 문제 없고, 주민세, 그냥 주민세 적은 거는 균등할 주민세로 보시면 돼요. 그럼 균등할 주민세는 송금 인정. 다음, 건설장비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 자, 이건 토지 취득세가 아니죠. 건설장비면 우리는 고정자산이죠. 그럼 고정자산이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 책에는 보시면 아마 여기 뭐 1번 송금부사님 적혀 있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아무 소정 안 하는 거라서 시험에는 얘 안 나와요. 여기서 Y가 불가할 애가 아니고, 얘는 우리 나중에 감가상각조정명세서 하는 곳에서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5개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F3번 조정 등록에 가서, 자, 첫 번째 우리 지방소득세죠. 자, 그럼 얘는 뭐 직접 입력할 거면 직접 입력으로 법인세분 뭐 지방소득세 금액 63만 원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 송금불산입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유보다. 다음 우리 주차위반 과태료 있죠. 주차위반 과태료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와요. 그래서 F4번에 있어요. 주차위반 과태료 있죠. 금액 6만원. 다음 폐수배출부담금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F4번 누르면 패자 치시면 폐수배출부담금 금액 8만원. 산재보험 가산금, 건강보험 가산금 다 자주 나와서 있어요. F4번 누르면 산재 하면 고용산재보험 가산금 금액 17만원. 기타 사유 유출 건강보험 가산금 금액 5만 5천원. 기타 사회 유출. 막상 엄청 많아서 힘들까 했는데 우리의 희망인 F4번이 우리를 살렸죠. F4번에 있는 순간 사실 세무조정은 별거 아니잖아요. 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사실 잠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왜 유보 발생됐지? 이게 기타 사회 유출이어야 되죠. 내가 졸리나? 왜 이래? 자, 정신 졸랐나 봐요. 그죠? 얘가 유보될 이유가 절대 없죠. 세금 내고 끝. 자, 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여기 F4번 누르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이 소득세라는 건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전부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찝찝해서 안 쓰려는 경향도 있는데 그냥 쓰면 돼요. 그래도 어차피 똑같이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을 처리하는 거라서. 그죠? 자, 이게 우리 세금과 원가금 조정명세서예요.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 풀어봅시다.
580페이지로 가고 1275 자, 여러분한테 질문. 컴퓨터로 송금물산입 체크할까요? 문제에서 체크할까요? 아니, 내용 똑같아요. 네, 입력하면서 바로 컴퓨터에서 송금물산입 할까요? 그러면 자, 세금과 원가금 명세서에 와서 먼저 F10번, 12번 불러오기 하시고 자, 확인한 후에 첫 번째 자동차세, 이거는 보유세죠. 자동차 보유세. 그래서 송금산입이니까 재산분 주민세, 얘도 소득분이 아니죠. 재산분 주민세니까 문제없고, 증권거래세, 얘는 세금이라 그랬어요. 공장 용지 취득세, 토지 취득세죠. 그럼 얘는 송금불산입, 얘는 유보 발생해뒀다가 나중에 추인해 줄 거니까 유보로 처리할 거예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얘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할 거고,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문제없고, 주차위반 과태료 송금물산입 기타 사회 유출, 산재보험료 연체료 문제없죠. 대한적십자회비 문제없네요. 종합부동산세 보유랑 관련 있으니까 상관없죠. 그러면 이 세 개가 끝이네요. 세 개. 자, 그럼 조정 등록에 가서 자, 우리 첫 번째가 공장용지 취득세 F4번 눌러보시면 얼마나 자주 나오면 토지분 취득세 적혀있죠. 이 가지고 70만원 유보 발생. 다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저는 그냥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쓸게요. 530만원 기타 사회 유출. 다음 주차위반 과태료 12만원이다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해주면 얘는 끝이에요. 자, 지금부터 가끔씩 특이한 게 나올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계속 나오던 애가 리사이클 돌아서 시험 보기 전에 몇 문제만 풀고 가면 얘 기타 사회 유출 얘는 아니더라 이런 것만 몇 번 한번 보고 들어가면 시험 나오면 잘 맞출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자, 다음 666페이지. 회사는 1282. 지금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정말 범위서 문제 다 풀겠죠. 제가 전부 다 풀 거라고 첫날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앞에 회계보상소득은 여러분이 다 푸셨을 거니까. 맞죠? 그래, 저하고 전에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그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생각을 하고, 자, 일단 우리 여기 들어오셔서 불러오기 하시고, 사실 결론적으로 문제는 전부 다 이거 보고 하라는 내용이에요. 각각 조정해라. 자, 그럼 첫 번째 공장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보유세고, 증권거래세 문제없죠. 또 공장용지네요. 토지취득세니까 유보로 처분하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얘도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얘는 세금과 처리하면 되고,
증자 관련 법무사 비용, 증자재 비용이네요. 이거 세금과공과 처리했대. 그러면 송금불산입 이따가 기타로 소득 처분해야 되겠죠. 자, 주차 위반 과태료, 송금불산입, 건강보험 가산금, 뭐 회사 부담분이고 뭐든 가산금이잖아. 송금불산입, 교통유발 부담금 문제 없고, 종합부동산세 문제 없고. 그럼 이번엔 5개를 해야 되네요. 자, 조정 등록 가서 첫 번째 공장용지 취득세 F4번 눌러서 토지분 취득세 1,000만 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530만 원. 자, 이번엔 직접 입력해서 증자 재비용 금액 80만 원, 기타. 다음 주차 위반 과태료 13만 원, 기타 사회 유출. 건강보험 가산금 3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이번에도 뭔가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F4번이 큰 힘을 주죠. 그죠? 근데 이런 글자 쓰는 게 찝찝하면, 지금 제가 F4번을 이번 계속 쓰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여러분들 있는 거 알겠죠? 제가 계속 쓰니까. 근데 이 글자는 이거 쓰기 찝찝하잖아. 그럼 F4번 눌러서 얘 소득 처분하고 그 확인하고 나서 직접 쓰면 돼요. 사실 소득 처분만 알고 내가 원하는 글자만 쓰면 끝나는 거잖아. 금액이 지금 알고 들어온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찝찝하면 여러분이 한번 보고 위에 덮어 쓰세요. 자, 다음 705페이지. 두 문제만 풀면 끝이에요. 이거 포함해서 1285. 자, 그래서 1285. 자, 불러오기 하고, 저는 책도 안 폈어요. 어차피 여기서 볼 거니까. 자, 첫 번째 산재보험료. 얘는 뭐 보험료든 세금과공과든 비용이죠. 신경 안 쓸 거고.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문제 없죠.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얘는 벌금이네요. 가산세니까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환경개선부담금, 얘는 별 문제 없죠. 대표이사 주택 종합부동산세, 왜 대표이사 걸 대신 내죠. 송금불산입 상여.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자, 개발부담금은 우리 부동산 개발이니까 투기가 될 수 있어서 납부할 때는 송금불산입 유보해뒀다가 개발 완료되었을 때 추인할 거라 그랬어요. 주차 위반 과태료는 벌금이고, 건강보험료 연체료는 문제 없죠. 다음 대주주 주식 양도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까지는 좋은데 왜 대주주 주식 양도분에 대한 거야? 배당으로 처분해 버려야겠죠. 그리고 적십자 회비. 자, 그러면 이번에도 5개만 하면 되겠네요. 자, 조정 등록 가서, 자, 이번엔 특이한 거 많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역대급으로 제일 어려웠던 회차예요. 세금과공과가. 얘가. 자, 그래도 할만하죠. 부가가치세, 가산세 3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다음 대표이사 종합부동산세 300만 원 상여. 다음 토지개발부담금 100만 원 유보 발생. 다음 주차 위반 과태료 5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다음 대주주 증권거래세 10만 원, 이건 배당.
이렇게 하면 얘도 끝이죠. 다음 이제 727페이지 1287 하셨나요? 자, 세금과 원가금 명세서에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자, 준비되셨죠? 자, 본사 건물 정착 토지 취득세. 결혼 땅 토지 취득세죠. 자, 얘 지겹게 볼 거라 그랬죠. 근데 여기 말고 또 딴 데서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유보하면서 예, 나중에 볼 거라고 했던 거예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송금물산입, 기타 사회 유출, 국민연금 회사부담은 문제없고 제조부서 사용 화물차 자동차세, 자동차세 문제없죠. 재산분 주민세 문제없고 증권거래세 문제없고 산재보험 연체료 문제없죠. 마케팅 부서 승용차 속도 위반 과태료 송금불산입. 그럼 이제 세 개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토지분 취득세 450만 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89만 원. 자, 속도 위반은 없어요. 써야 돼요. 속도 위반 과태료 6만 원,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기출 문제까지 다 풀었어요.